유가가 지금 이 130불 한번 찍었다라는 이 가격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최대한 악재를 다 끌어모은 게 아닌가. 물론 일각에서는 200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금수 조치되면요. 네, 그렇게 나오곤 있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산 우리 에너지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하락을 이야기하냐? 예. 저는 사우디가 움직일 것 같아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이 실전 투자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한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6명의 크루가 함께하는 주린이쇼. 먼저 투자 전문가 그룹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도 웃고 슬퍼도 웃는다. 긍정의 아이콘. 나스닥과 한 몸을 이루는 남자.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문서진입니다. 네. 지금 몸 아프죠? 조금 몸이 컨디션이 원래 되게 좋았는데 네. 아침부터 다시 안 좋네요. 나스닥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데요. 그렇죠. 안 그래 그 이야기도 뭐 뒤에 하겠지만 네. 사실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왜 없어요? 유가 폭등. 아닙니다. 유가 폭등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실제로 오늘 언론에서 저는 이거 보고 좀 느꼈어요. 왜 이거를 유가 폭등이라 이야기를 하지? 왜냐하면 처음에 사실 유가는 그 차트를 보면 윗꼬리를 엄청나게 많이 달았어요. 원래 처음에 오히려 130불까지 찍었다가 네. 쭉 떨어졌거든요. 네. 원래 같으면 그거는 사실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였을 건데, 왜냐면 특히 하락의 요인이 또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이 그걸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아예 밀고 붙여버리니까 네. 떨어졌는데, 뭐 근데 저는 비정상적인 거 다시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고, 유가와 관련된 부분은 오늘 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린이들의 윤 선생님. 아, 윤 선생님. 네, 윤 선생님이네요. 교보증권 영업부 FP 윤여민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 예. 바뀌네요. 네. 우리 작가 제작진도 찾고 있는 거예요. 윤여민 팀장에게 어울리는. 어제 정말 대단했고요. 네. 개인들의 매수세, 증권과 여의도 네. 업계도 화두였었고 7만 원이 깨지는 순간에 네,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막 수천억이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개인들의 유동성이 줄었다는 말은 네. 확실히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느껴지세요? 예, 결국 뭐냐면 시장이 불안한데 더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하고 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금들이 자금들이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는 건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있어요. 육자 보면 무조건 매수하라는. 7만 원 깨지면 무조건 매수. 네, 왜냐하면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가 망할 리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좀 통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육자 딱 보고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왜 기간에 던질까 이런 그렇죠. 왜 연기금은 왜 이럴까? 안타깝습니다. 입니다. 네. 현재 개인과 한 몸입니다. 우리 윤여민 팀장은요. 왜냐하면 고객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고 있는 코스피. 자, 한 우물만 파고 한 길만 간다. 투자의 외길 인생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병 대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외길 인생이 됐네요. 네, 이제 네? 광산만 팝니다. 네. 하나는 데이터 광산. 데이터 광산, 하나는 진짜 광산. 진짜 광산.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진짜 광산. 근데 진짜 광산이 슬슬 조금 어제 매도 느낌이 좀 나와가지고. 왜죠? 그거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비철금속이나 원자재에서 약간 타이탄 신호가 왔다는 거죠. 한계 신호? 무섭다. 근데 이게 그럼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디폴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러시아 디폴트 선언.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네.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십시오. 그쵸.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악재의 카드. 자,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주린쇼의 주인공입니다. 주린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박스권 탈출을 시도해야 되겠다. 주린이 이여진 씨. 안녕하세요. 지난 라운드 때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네. 박수갈채를 받고 네, 네. 대단하다. 분위기 이어갔나요? 아닌 것 같아요. 왜죠? 점점 떨어지고 오늘 아침은 네. 무서워서 못 열어보겠는데 네.
저도 광석 같은 거에 좀 믿음을 한번 가져볼까 했는데 방금 좀 이상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이게 설명을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순간 철컹했어요. 맞습니다. 덜컹했어요. 황주명 대표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원자재가 끝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네네, 원자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니다. 다행이에요. 네. 조금 이따 수익률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진 씨가 플러스에서 또 왜 갑자기 이렇게 좀 네. 플러스라고 해봤자 막 0. 몇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떨어져서. 네, 좀 뭐. 갑자기 너무 사분. 그러고 오늘 이분입니다. 전 들어올 때부터 어떤 굉장한 자신감에 어떤 후광이 좀 나지 않았나요? 네? 머리가 노래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 안전성 제로다. 나에겐 안전성이란 필요 없다.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제로백 도커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표정도 밝고요. 지금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일단은 코인도 계속 같이 하고 있고 네. 주식도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서 아주 기쁜 상태입니다. 네. 요즘 기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도 깊은 사람이 없는데 김선영님 주린이쇼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본인이 분명 안전 추구형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갬블러입니다. 완전 올인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선영님 그러나 지금 도코님이 이렇게 지금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 올인 도코입니다. 매일매일 단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도코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 마지막 멤버죠. 개그우먼 황정혜님이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자가 진단 키트는 했는데 음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오늘 하루는 또 불참을 했고요. 또 금요일 날에는 꼭 다시 출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개그우먼 황정혜님의 수익률은 또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주린이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주린이쇼의 게임의 법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합니다. 단 상하방 레버리지는 후반전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린이 3명은 각자 200만 원으로 소개된 ETF를 선택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셋째, 주린이 순위는 투자금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이렇게 매 라운드마다 저희가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발표되는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여진 씨. 네, 저는 계속 요즘 주식이 네, 힘들어 보여요. 네, 주식이 요즘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또 불안한 마음에 네. 기계 장비 거의 원금에 0.7% 2,300원의 수익을 내고 이거를 팔았습니다. 네. 팔고 게임을 일단 2개 물타기를 했고요. 네. 앞자리가 제가 16,000원으로 시작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낮춰보고 싶어가지고 네. 조금 물타기를 했는데 안 낮춰지더라고요. 네. 그거를 일단 샀고 그리고 삼성 구리 레버리지 선물을 샀어요. 네. 이거를 15주 38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기계장비 판 거를 거의 그랬네요. 이렇게 네. 산 건데 네. 사고 나서 좀 올라서 0.82% 네. 있고요. 네.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대신 철광석 선물 이거 제가 한 주 샀는데 이게 13% 올라서 늘 그렇죠. 네, 왜 하나 산 건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나머지는 안 좋습니다. 예, 뭐 타이거 K 게임도 마이너스 15%, 자동차 마이너스 11%. 이 두 네. 개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몇 주째. 약간 박제된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이거 2차 전지가 마이너스 1.8%. 2차 전지 팔까요?라고 제가 자문을 좀 구했는데 팔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네. 말을 듣고 그대로 놔두고 현금은 32만 원 있어서 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36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K게임이나 코덱스 자동차 둘 중에 하나는 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떡해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 5만 원, 8만 원인데. 네. 제가 코덱스 자동차를 제가 소개했잖아요. 네. 제가 소개해드린 입장에서 지금 시점이면 승부를 보려면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만 원을 버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러시아 사태가 다른 산업,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그나마 제일 익스포저가 큰 게 보면 자동차거든요. 그럼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매도를 하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쪽에 조금
너무 영업적이었나요? 안 사요. 아니 근데 좋지 않나? 네, 저도 이렇게 매매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늘 그냥 주식을 사는데 요즘 레버리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 심리가 내 그냥 주식 팔아서 2배, 3배짜리 넣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마이너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러다가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윤념 팀장님 자동차 쪽 반도체 자동차가 탑픽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코덱스 자동차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일단 52주 신전은 나왔는데 현대기아가 정말요? 나왔을 때 어제 나왔잖아요. 네. 52주 친저가예요? 네. 어머.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표님 말이 분명히 맞긴 한데 네. 러시아 사태가 좀 네. 이어지니까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크림반도 때도 그렇고 항상 자동차 얘기가 항상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항상 보면 그때가 항상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반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추매를 해드리는 상황이긴 물타락. 한데, 예. 아. 근데 여기를 해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네. 좀 승부를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뭘로 봅니까? 보면 팔라는 팔고 뭘로 말씀이시죠? 봅니까? 저는 뭐 주구장창 반도체 얘기밖에 안 하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인버스라든지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쪽으로 보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참 제가 소개시켜드리긴 참 좀 아 그렇다. 네. 인버스를 알겠습니다. 해야 되구나.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두울 수 있다. 그러나 어. 자동차의 전반적인 시황은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이렇게 좀 공은 일단 여진님한테로 넘어갔습니다. 네.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2.36%였고요. 자 다음 도코입니다. 오늘 의기양양 표정도 밝아지고 있는데 결과는요. 네, 저는 이제 K 게임과 미래차는 아직 팔지 못했어요. 예. 이제 여진님이랑 마찬가지로 네. 본 수익률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네. 건들 수가 없었고 네. 이제 빅스가 지금 여기 매수는 이제 조금 이제 전금액을 다 했고요. 네. 마이너스 1.26%인데 예. 또 매도를 또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예. 네, 그 전에 매도를 해서 이제 3.72%. 아 근데 너무 약하게 먹은 거 아니에요? 한 7만 8천 원 정도 먹었고. 오 많이 아 벌었네요.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제가 샀다가 팔았던 게 뭐 7%, 뭐 0. 몇 %, 3%, 4%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평균이군요. 네. 단타를 쳤구나. 네, 그래서 평균값이 3.72%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매수는 이제 전일 이제 그대로 빅스 또 잡았어요? 풀매수를 했고요. 130, 150만 원? 네, 거의 15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오전에 또 다 정리는 또 다 했습니다. 네, 아침에. 네, 아침에 다 정리했습니다. 네. 그럼 더 훨씬 지금보다는 수익률이 좋아졌겠네요. 아주 맛있는 수익률이 어머. 나고 있지 않을까. 오. 네, 그냥 기대감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 빅스가 실제적으로 어제 오늘 보면 한 20% 이상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단타를 치면서 도코의 수익률은 못 쫓아가긴 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5%까지 올라와 있고 그래프가 네. 와. 오전에도 또 한 번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현재여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에 또 들어갑니까 빅스? 오늘은 안 들어가는 게 오늘 안 맞는 들어갔다. 날인 것 같아요. 네. 네. 완전 선수 다 됐네. 진짜. 조금 더 뉴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네. 200만 원 중에 거의 140만 원 이상을 지금 빅스를 놓고 시장과 단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황주명 대표 이 한때 네. 빅스의 지금 소개자죠? 네네. 예. 근데 지금 지금 이 도코의 모습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타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긴 흐름으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단타로만. 네. 단타로만. 그리고 현재는 잘한다. 지금은 굉장히 트레이딩을 개인 역량으로 잘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양날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네. 리스크도 있지만 네. 긍정적인 것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고민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다가 그 설명해 주시죠. 네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닥에 대한 부분들 진짜 언제 돌아서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200만 원 대비 수익률 도코 마이너스 5%. 그래프를 밑에 보십시오. 솟구치는 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 자 그리고 황정혜님입니다. 황정혜님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밀렸습니다. 일단은 빅스에서 그때
지난 라운드 때 나가면서 황종현님이 나도 빅스 살 거야라고 했는데 빅스를 샀습니다 실제. 그래서 무려 7.93% 와. 수익률을 와. 내고 팔았고요. 그러나 아직도 2차 전지 또 K 게임에 물려 있는 요것들에 대한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지금쯤 하고 있을 겁니다. 약간 쉬고 있으면서요. 그래서 현금을 24만 원 보유하고 있고 아마도 또 한 번 정혜님도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황정혜님의 포트는 타이거 2차 전지가 마이너스 8.63, 타이거 미국 테크 10이 거의 들어왔네요. 그러나 이제 또 봐야죠. 오늘 뉴욕 증시가 빠졌으니까 새벽에 타이거 게임 마이너스 4.44, 코덱스 기계 장비 마이너스 0.45%. 이래서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6.20%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이어진 마이너스 2.36, 2위 도코 맹추격이네요. 마이너스 5%, 3위 황정의 마이너스 6.2%로 라운드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투자 전략가 그룹 세 분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ETF를 소개하거나 현재 시장에 대한 팁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먼저 문서진 대표는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종목은 코덱스 WTI 원유 선물까지만 하면 유가 상승 쪽에 베팅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네. 아니라 거기에 인버스입니다. 안돼. 저는 유가가 하락을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코드는 이제 271050 이렇게 됩니다. 제가 네. 유가를 하락으로 보는 일단 이유는 그거예요.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모르죠. 예, 모르는데 그러면 유가가 그럼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럼 절대로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떨어질 것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왜? 지금의 어제 같은 경우가 130불 그게 이제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블링컨이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사우디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빡 한번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쭉 밀렸어요.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았는데 어쨌든 유가가 지금 이 130불 한번 찍었다라는 이 가격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최대한 악재를 다 끌어모은 게 아닌가. 물론 일각에서는 200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금수 조치되면요. 네, 그렇게 나오곤 있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산 우리 에너지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하락을 이야기하냐? 예. 저는 사우디가 움직일 것 같아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해준다 사우디가. 네, 왜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해주고 왜 지금 하겠냐라고 네. 하냐면 사우디는 저는 이란 핵 협상 타결을 본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들이 증산을 했는데 이란 핵 협상까지 타결이 돼버리면 네. 유가 하락폭이 생각보다 깊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을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확인하고 제가 보기엔 증산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유가가 오르는 게 좋지 않아? 라고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싸게 팔아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제가 70년대 올 쇼크 때는 차트를 안 가져왔는데 그때도 급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급락을 했어요. 예. 그리고 한동안 수요가 확 줄었거든요. 이게 2008년입니다. 2008년 유가가 147불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WTI 이제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떨어졌냐? 급락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에 한번 또 급락한 게 나오죠. 네. 이때 110불까지 올라갔어요. 네. 유로존 리스크 나오면서 다시 급락을 하면서 50불까지 떨어지는 요 흐름인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 하면 유가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 유가 상승이 경기 침체를 만든다. 네. 그로 인한 수요가 둔화된다라고 생각하면 시장은 유가는 급락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우디나 산유국이 전혀 좋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 한두 달 반짝 비싸게 팔고 몇 년을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역사적으로 계속 몸쪽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나 산유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드 랜딩을 하는 건 원치 않아요. 네. 소프트 랜딩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벌써 130불 한번 찍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꺾이면 그냥 슬슬 안 꺾입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지금 벌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나오죠. 너무 많이 유가 나오죠. 상승. 네. 그러면 이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딱 자극시키거든요. 그러면 빠질 때 그냥 한 방에 빠져버려요. 이거 사실 산유국이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증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우디 쪽에서 좀 증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블링컨이 그래서 어쨌든 사우디로 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해서는 좀 점진적으로 유가는 하락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또 저는 점진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건데 다음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약 한 20초 남았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모든 원유, 그러니까 팔라듐이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상품인데 이거 보시면 어제 하락 전환했어요. 네. 급등 이후 13% 급등 이후 하락 전환. 네.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도 어제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다 윗골이란 말씀이죠? 네, 다 윗골이 네, 하락을 했고요. 네. 밀만 오히려 이제 그냥 계속 여전히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 차트. 니켈 가격인데 이게 하루에 90%까지 갔어요. 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고 정상적인 수요가 아닙니다. 이거 거의 뭐 스페큘레이터 적인 그냥 얘들이 그냥 매수를 한 거다. 네. 투기적 세력이 매수를 했다. 네. 이 정도까지 나왔다면 원유 시장이 거의 끝은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만큼까지 급등이 나왔다라면 오버슈팅. 예, 먹을 네. 수 있는 것까지 다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하방으로 오히려 원자재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 원유도 지금은 하방 쪽으로 본다. 사우디는 제가 보기엔 조만간 증산한다. 네. 이야기 드립니다. 사우디 증산 이야기를 했고요. 문서진 대표. 지금 이 먹거리 빼고 곡물 빼고는 다 윗꼬리가 전형적인 고점 신호가 다 나왔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시장은 그 해법을 알리고 네, 있다.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오를의 반대, 즉 원유 가격의 반대. 원유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WTI 원유 선물 인버스 코덱스입니다.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나스닥도 긍정적이겠다는 올라간다고 거죠. 보는 그 말은 제가 대신 드립니다. 문선인 대표는 안 했지만은요. 네. 네. 다음은 윤여민 팀장입니다. 윤여민 팀장 오늘 소개 종목은 없고요. 3분간 주목할 주식시장 3분 주주 시작해 주시죠. 네, 합니다. 일단 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사태가 거의 한 2, 3주째 지금 금융시장을 네. 좀 압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말씀하셨던 원유도 있지만 사실 이제 원 달러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지금 네. 1,227원까지 가겠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금융시장에서 지금 1월달에 엄청 힘드셨던 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 상황 때문에 한번 선반영을 했고 일단 또 2월달은 지금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 두 달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지수 자체가 한 10% 이상 조정받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씩은 있어요. 근데 20%대가 넘어가게 되면 특히 20%대 초반까지는 밀렸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고 20%대 후반에 30%대 넘어가면 이제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면 개별 종목은 거의 50% 이상 빠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보게 되면 우리는 전쟁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죠. 3차 회담에 대한 부분도 간극은 좁혀졌긴 했으나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구역에 미친 게 나다 이러면서 계속 푸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테일리스크가 하자 이제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발생을 하면 이제 다 끝나는. 끝장나는. 네. 네. 그게 아마 이제 전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예. 3차 대전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땐 거의 다 맞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도 시장이 2600선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럼 결국 우리는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손 놔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에너지, 광산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통해서 유럽에 공급하고 이뤘던 에너지 프레임이 예. 신재생이라든지 이제 조선 쪽으로 프레임이 확실히 전환되는 느낌이 보여요. 그래서 조선, 그다음에 해운, 그다음에 신재생에 이렇게 다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단기 트레이딩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악수할 수도 있고 핵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양발을 다 걸쳐놓는 상황이 좋겠습니다만 그 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나오는 에너지 이런 다 좋은데 결국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한 발을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그럼 모든 포트를 다 일로 정리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별로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대선이거든요. 네. 내일 대선 관심이 왜 없습니까 지금? 내일 이제 투표하고 나면 내일 저녁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두 후보들의 공통으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좀 집중하는 분야를 봐야 됩니다. 뭐 리오프닝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소비 진작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뭐 10대 테크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우주항공, 뭐 AI 로봇까지 그러니까 이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산업 전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다 언급을 할 겁니다. 네. 거기에 게임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가치주, 성장주처럼 포트의 일부는 지금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어느 정도 발을 네. 담그는 건 좋지만 결국 후를 생각한다면 단기적 트레이닝이 아닌 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조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네.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거의 알겠습니다. 약 한 석 달 네. 동안 힘들었지만 음.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만 좀 네. 버티시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한번 좀 봐주시길 반복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윤유면 팀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마지막이죠. 가장 최악이 대전인데 그거 외에는 다 맞았고 현재 주가는 맞을 매는 다 맞은 거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대전은 정말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차 대전 나오면 사실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네. 뭐 다 네. 뭐 집이랑 안 돼, 다 안 그렇기 돼.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이쯤에서는 실적이 보장됐던 네. 그런 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자. 다음 황주명 대표도 3분간 주목할 주식 전망 3분 주주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 효과음 없습니다. 네네네. 그 사실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2,550에서 2,420이 전전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차트를 갖고 오긴 했지만. 예, 보죠. 예. 네, 사실 이제 저 박스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이렇게 두 구간의 박스가 나와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저기 하단 박스까지 오는 건데 예. 그런 경우는 안 되기를 기도를 드리고요. 예. 네, 저 정도 박스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저는 전쟁이 왜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늘 하거든요. 네. 결국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저는 봐요. 뭐 각자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6.25 전쟁은 결국은 미국의 에치슨 선언 이후에 발생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를 안 지킬 수도 있겠나 하고 나서 소련이 내려왔다고 봅니다. 각자의 관점이니까. 네네. 근데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빼고는 거의 다 회피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군수물자 충분히 많이 팔았죠. 그다음에 지지율 8% 올라갔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최고 유가 관련된 트레이딩하는 회사들이 다 불을 축적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제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주범국에서는 군사를 보유할 수 없는데 지금 굉장히 군사를 빨리 보유하라고 오히려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군사 물자에 대한 부분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전쟁을 했을 때 이제부터 득이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되는데 큰 득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전쟁했던 곳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사실은 이제 수도를 공략한 게 아니라 인프라 공간이라든지 혹은 군사기지를 공략했습니다. 이러면 5년에서 10년 정도는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이 정도 상황에서 저는 나토 가입 없이 중립적인 선언으로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돼서 지수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어제 저도 계속해서 물가를 봤습니다. 이 물가가 아니라 광산 관련된 종목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어제 좀 던지는 사람들이 좀씩 발생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존버 이러면서 달렸는데 네. 이제 조금씩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다만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시장 상황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가 상승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과 하나와 그다음에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하는 겁니다. 네. 이 디폴트 선언은 거의 핵무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에서 나 이제 돈 못 갚아 이게 심한 안 갚아죠. 네, 안 갚아. 네. 알아서 해.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발생한다면 이제 16일 이후에 한 달 정도 채무 현상이 협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차트 상황으로는 바닥이다 그러면 바닥입니다. 근데 디폴트라는 엄청난 핵무기를 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광산주나 빅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진짜로 바뀌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K게임이나 이런 종목들 오늘 이제 좀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리는 네. 구리는요?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비중을 30만 원, 그러니까 15% 이상은 담지 않는 정도 전략 그렇게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주면 대표가 이제 앞서 양날의 검, 그러니까 양쪽의 모습을 다 드러냈다. 시장에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자재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그렇죠. 좀 한계에 거의 뭐 꼭지 수준까지도 온 것도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바로 시장 안정을 논하기에는
3월 15일, 16일 기점으로 지금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이 있습니다. 예. 네. 디폴트를 하냐 마느냐. 하면은 그 위기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 하면은 그러나 그때는 한 3, 인버스 4일. 소개해 주실랍니까? 그때는? 그때는 지금 소량 들고 있는 것들이 네. 굉장한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하나 러시아 디폴트 딱 그것도 기간도 또 FOMC랑 또 맞아 떨어져요. 예. 네. 그 이슈 하나를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였었고요. 자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금 소개했던 ETF 종목은 목돈연구소 인별그램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고 자 우리 세 분들 지금 마지막에 또 코로나19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내일 투표도 잘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